금요일 날 장이 이렇게 쭉 내려갔던데 갑자기 끝부분에 확 올렸잖아요. 변동성이 컸어요. 네, 변동성이 컸어요. 네. 지수만 맞추니까. 네. 근데 이제 종목까지 다 붙여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애는 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같은 색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뭐 코인도 아니고. 예. 이게 누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네요. 네. 저렇게 올라갈 이유가 뭐냐는 거죠.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수급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커버드 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폭증을 했다. 이런 게 많이 팔리면 만기일 날들, 금요일 날마다 월 말마다 변동성이 네. 커질 수 있으니까 그날 매매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도 유선남님과 이제 엔비디아, AMD 얘기 좀 정리해봤는데 간밤 시장도 엔비디아 대단하네요, 진짜. 네, 끝이 없네요. 진짜 끝이 없어요. 네. 끝이 뭐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독주라면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독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네. 또 모르니까 한번 지켜볼 텐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대단하다. 이 대만에서의 지금 흐름을 봐도 젠슨 왕의 이 모든 행보가 전 세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죽이기죠.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기죽이기. 너네들 아무리 와봐라. 나는 이제 더 나간다. 라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와도 연동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도와준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오려고 그랬다 갑자기 인텔 CEO도 대만 가고 우리나라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중소기업들까지 같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 있는 이제 넘버원 중소기업들, 부품업체들 관련해서들도. 왜냐하면 TSMC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중소기업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명이 되면서 실제로 되게 대만이 부각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중국도 대만을 공격하려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또 이용해서 간밤의 시장에서 여전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엔비디아 얘기 좀 해봤고요. 오늘 예고해 주신 것처럼 커버드 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일단 금요일 날 장이 이렇게 쭉 내려갔던데 갑자기 끝부분에 확 올렸잖아요. 변동성이 컸어요. 네, 변동성이 컸어요. 지수만 맞추니까. 근데 이제 종목까지 다 붙여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새벽 3시, 새벽 4시, 새벽 4시 30분. 옆으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4시 30분 이후를 보시면 이게 이제 M7 쭉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M7 주가들이 다 올라요. 엔비디아만 중간에 오르다가 한번 확 꺾이죠. 끝부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누군가가 매도세가 있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다 나왔다면 엔비디아도 거기서 같이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매도세가 들어와서 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또 올랐죠. 예. 근데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애는 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같은 색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뭐 코인도 아니고. 예. 이게 누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30분 동안에 2.6%가 거의 2%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뭔가 매수세가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있는 포지션을 없애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그날 사야 하는 사람은 종가 끝까지 무조건 다 사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밑에 올라간 거 보시면은 S&P 거래량이 거의 매일 거래되는 거에 한 5배에서 10배 사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엄청 컸어요. 거기다 이게 6월 말 분기말도 아니고 5월 말이었잖아요. 딱. 그리고 이게 이제 금요일에 딱 걸려 있었어요. 월 말이고 금요일이고. 네, 그 두 가지가 걸려 있었다는 거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S&P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선물 지수인데 보통 옵션들이 선물이 기준가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옵션 그림이. 그래서 5,200, 5,250 사이에서 끝나면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보다 넘어가면 무조건 돈을 벌고 이쪽으로 가면 한 5벤츠 깨지는 이런 상태의 포지션이 거래량이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이 그런 날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5배 깨지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다 이제 수익이 나는 와. 이런 포인트였는데 끝부분에 이 선이 지금 녹색 선 가운데 선이 5,250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느냐 여기 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5배 손실이냐. 네. 근데 그 사이를 뚫고 네. 올라가서 확실하게 위에서 끝내버렸죠. 이게 그 찰나의 그러니까 순간인 네. 거잖아요. 이 포인트인 순간적으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뭐 벌었다 깼다 벌었다 깼다 네, 이러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만기일 날 겹쳐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딱 금요일이 만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런 옵션 관련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런 게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커버드 콜 ETF들이 엄청 유행을 하고 이것들이 지금 퇴직연금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당을 주는 거다. 그래서 월 배당 뭐 1%, 2%씩 해서 15% 연으로 준다. 뭐 막 이렇게까지 호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감독원에서도 미리 한번 워닝을 줬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어떤 건지 살짝 다시 보고 네.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고 하면은 주식 ETF, 삼성전자든 아니면 코스피 ETF를 사면 이렇게 일자로 되잖아요. 올라간 만큼 벌고 내려간 만큼 손실 나게. 근데 거기에 커버드 콜이라는 콜옵션이라는 걸 팔아요. 그래서 그건 얼마 이상, 1% 이상 올라가는 거 이상은 내가 수익을 안 볼게. 대신에 나한테 지금 돈 줘.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네. 프리미엄으로. 올라간 걸 내가 포기할 테니까. 그게 프리미엄이고 근데 지금 얘기되는 커버드 콜에서 배당을 준다는 거에 수익의 원천은 이 프리미엄이에요. 배당이 아니에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이 아니라 내가 올라갈 거를 포기하면서 받는 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합성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돼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옵션을 팔았으니까 녹색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ELS 페이오프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올라가면 한정된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실 무한대인 상태가 돼서 그림 모양으로 보면은 ELS랑 유사해요. 근데 이것들은 커버드 콜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옵션은 만기가 계속 있지만 ETF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옵션은 매일매일 다시 팔고 있죠. 매일매일 다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ELS랑 비슷하지만 틀리다. 왜냐하면 이거는 만기가 없다. 뭐 긴 ETF 만기가 뭐 길게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만 있고 손실이 무한대라는 무한대고. 건 똑같죠. 그리고 ELS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고 네. 이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니까 내가 중간에 손실 더 이상 안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팔면 끝이죠. 주식 ETF랑 똑같이. 그래서 ELS도 결국은 주식 ETF랑 차이가 없는데 장기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느낌. 그 차이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커스하는 거는 이런 커버드 콜이 많아지면 우리가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콜옵션을 반대로 우리가 매도를 했잖아요. ETF가. 그럼 매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매수한 사람은 그냥 올라가면 돈 벌어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맨 마지막 사람은 그 사람이 산 다음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든지 기초자산을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내서 이 프리미엄 준 돈을 벌어야 해요. 안 그러면 프리미엄만큼이 무조건 날리는 거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근데 이제 해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는 항상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시장을 조성만 할 뿐이지 내가 방향 오른지 내려가는지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나는 항상 돈을 벌어야 돼. 이러면 이걸 해지를 하거든요. 그 해지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커버드 콜을 콜을 산 사람은 내려가면 주식을 그러니까 사요. 근데 시작할 때 주식을 매도를 해요. 네.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식을 매도를 해버려요. 공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콜을 매수한 사람은 공매도를 무조건 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콜옵션이다. 그러면은 그걸 매수한 사람이 해지를 하려면 삼성전자를 올라가면 수익이 나니까 네. 해지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매도의 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매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매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기는 내려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수익을 다 합친 거 네, 만기까지. 그거가 프리미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는 거고 우리가 커버드 콜을 실제로 ETF를 사면은 누군가는 뒤에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서 네. 그걸 나에게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변동성을 줄이는 영향을 주겠죠. 누군가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면 사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팔면 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계속 좁아지겠죠. 네네. 그러면서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변동성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벤트가 발생해도 빅스가 잘 안 올라간다. 최근에. 예, 네.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날은 옵션이란 거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지난 30일처럼 만기일이에요. 그날은 포지션이 없어져야 돼요. 옵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옵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공매도했던 거를 없애야 되죠. 예. 옵션이 없어지니까 반대 걸 해지하게 했는데 그날이 만기일이니까 내가 그동안 매도했던 공매도는 다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날짜에 다 사야 되겠죠. 공매도 했던 거를. 그럼으로써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다른 이제 주식들 같은 경우도 ETF가 됐던 어떤 바스켓이 됐건 그거를 사기 위해서 무조건 그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일자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수급을 교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공매도한 모든 물량을 매수해야 되는 네, 타이밍이- 날이에요. 네, 날이에요. 그게 네. 월말 옵션도 있고 주말 옵션도 있고 데일리 옵션도 있거든요. 지금은 자주 만기일이 오니까,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맨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매월 말 만기 옵션도 만기고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상장돼서 금요일 날 되는 것도 만기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상장돼서 금요일 날 만기되는 것도 겹치네요. 만기고 네. 겹치잖아요. 네. 그 물량이 세 개가 모인 거죠. 네. 이게 뭐 트리플 위칭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둘째 주 목요일 날 뭐 옵션이랑 369, 12는 뭐 선물 옵션 만기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하루인데 네. 이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월 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세 개가 겹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미국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일자로 직선으로 올라간 올라가는 게 네. 예, 이걸 보여드렸던 처음에 이유가 저렇게 올라갈 이유가 뭐냐는 거죠.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코인 주식도 아니고 지난 금요일. 네, 지난 네. 금요일 날. 그러면은 이게 왜 올라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급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서 찾아보니 옵션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커버드 콜들이 너무 많으니까 콜옵션 팔리니까 올라가면은 네. 누군가 공매도를 하고 있고 공매도했다가 만기가 되면 그걸 무조건 그날 다 사야 되니까 다 샀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폭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뇌피셜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어라고 나오진 않지만 추정을 해봤을 때 그럴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커버드 콜 ETF를 100을 샀어요. 삼성전자. 예를 들면 요즘 테슬라 커버드 콜도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주식을 100주 사는 거랑 테슬라 커버드 콜 100주를 사는 거랑 두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커버드 콜을 100주를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커버드 콜 산 사람이 테슬라 주식이든 삼성전자 주식을 40%는 판단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 하는 거죠. 빌려서 네. 팔든 아니면 선물을 팔든. 그 얘기는 그렇게 두 개를 합쳐보면 시장 전체로 보면 내가 커버드콜을 사면은 실제 한 60% 정도를 주식을 사는 사람이 생긴 거죠. 새롭게. 그러면 시장에 내가 100만큼을 샀어도 커버드콜을 사면 100 산 게 아니라 60 정도 산 거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100을 샀지만 40%는 현금인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이 좀 적은 거죠. 주식 다 사는 것보다는. 근데 내려가면 주식 다 산 거랑 똑같고 올라가면 주식을 다 판 거랑 똑같고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샀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서 그걸 나에게 그냥 준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만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 주식을 공매도를 100%를 다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환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대신에 주가가 그냥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프리미엄만큼 내가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프리미엄만큼 수익을 더 보게 나오고 대신 시장 만기 임팩트는 하나도 없겠죠. 네. 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금요일에 예도 있지만 이 시기에 커버드 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 이런 예가 금요일과 같은 예가 좀 자주 나올 수도 있다. 있는 거잖아요. 네, 있는 거죠. 그런 취지로. 네, 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커버드콜 상품 지금 이제 뉴스에 많이 네. 나오고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네. 지금 주요 커버드콜이라 그래서 거의 최근 들어서 1조 정도가 팔렸고 올해 들어서만 그리고 잔고르는
2조 6천억 정도가 되는 큰 물량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게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면 이런 커버드콜 ETF를 미국에서 저런 일이 발생한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짜리 옵션들도 하고 일주일짜리 옵션이 돼 있는 것들, 또 한 달짜리 돼 있는 것들이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커버드콜 상품이라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고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인덱스보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게 무조건 나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다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박스장이다, 횡보할 것 같다, 오르락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계속하면서 힘들게 안 하고 이런 커버드콜을 사놓으면 나 대신 누군가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면 주식이 다 똑같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커버드콜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인덱스를 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이미 벌써 이렇게 뉴스가 났었어요. 전수조사한다. 이름도 제2의 ELS예요. 이렇게 났었던 게 4월 19일이에요. 근데 이제 5월 21일 날 한 달 정도 이제 전수조사를 했겠죠. 하고 나서 금감원에서는 이제 커버드콜 ETF 문제 없다. 결론이 났는데 은행에서는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신탁 상품으로 ELS에서 한번 뒤었으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망설이고 있지만 이미 거래소 시장에서는 증권사 통해서 계속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ETF와 ELS는 손익구조는 비슷하지만 만기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유동성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커버드콜이라고 해서 아까 만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또 달라요. 보시면은 TRS라는 게 들어있어요. 설명드리려고 한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 거, 뭐 코덱스, 타이거, 뭐 에이스 세 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 세 가지 정도 보시면 주식이 있고 옵션 판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옵션은 팔 때는 나스닥을 파는 게 있고 어떤 ETF는 S&P를 파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데 갔더니 수압 이렇게 써 있어요. 가지고 수압. 있는 게 없어요. 아. 네. 이 ETF 안에 자산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HTS에 나오는 자산을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밑에 비었잖아요. 수압. 그럼 이런 수압을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수압의 기초 자산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블룸버그 뭐 탑7 뭐 플러스 프리미엄 이게 뭐냐면 QQQ. 네. QQQ 옵션을 네. 팔 거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종목 주식들을 살 건데 그걸 인덱스로 만들고 그리고 ETF 안에는 그 인덱스의 성과를에 따라서 주고받는 지수에 따라. 지수에 따라 네. 주고받는 수압만 들어있다라는 네.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게 결국은 연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바꿔놓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금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신상품으로는 미국에서 제일 요즘 유행하는 거는 버퍼라는 상품도 유행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옵션을 막 섞어요. 콜 옵션을 팔아서 풋 옵션은 비싸니까 다 못 사니까 이렇게 풋 스프레드라는 걸 사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아서 좀 싸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버퍼가 생기는 거예요. 10% 빠질 때까지는 안 깨지게. 그래서 버퍼. 네, 그래서 ETF. 버퍼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거는 12월 만기, 네. 7월 만기 해서 이런 ETF들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냥 홈 시스템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네. 버퍼들도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면 네. 옵션 연계된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더 나올 거다. 버퍼까지도 우리나라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수익 구조를 정확히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이런 상품들, 커버드콜 같은 거는 분명하게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박스장이라고 예상했을 때만 들어야 된다. 하락할 것 같으면 때는 팔아야 돼요, 얘도. 어차피 주식이니까. 그리고 너무 급상승할 것 같을 때는 그냥 주식형 ETF를 사야지 커버드콜 ETF를 사시면 훨씬 성과가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런 게 많이 팔리면 만기일 날들, 금요일 날마다 월 말마다 변동성이 네. 커질 수 있으니까 그날 매매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네, 또 커버드콜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테이블앱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